안녕하십니까. 에듀진 TV의 신동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이 시대에 코딩 교육을 다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코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냐, 그럼. 네. 이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최근에 언어 종류가 참 많아서 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종류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언플러그드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뭐라고요? 언플러그드. 언플러그? 예. 숫자 놀이처럼, 카드 놀이처럼 컴퓨터 없이 종이나 어떤 교구를 가지고 컴퓨터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놀이예요. 우리가 나침반 36.5도에서 제공했던 거 같은 유사한. 예, 이제 그건 이제 인문학이 아주 좋은. 네네네. 컴퓨터가 어떤 거다라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블록형 언어가 있어요. 블록형 언어. 이제 스크래치, 엔트리가 대표적인 건데. 스크래치와 엔트리. 예, 그걸 이제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블록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네. 그거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걸로 작동을 시켜보는 건데. 그게 초등학교 때 배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보니까 중학교에서도 엔트리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쉽게 재미있게 시작해보겠다 그런 의도로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코딩을 하는 학원들을 보면 자바나 C나 파이썬 이런 전통적인 텍스트 언어가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언어의 종류가 되겠어요. 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현업에서 쓰는 거는 자바 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C 이런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용으로서는 자바스크립트는 알겠는데 파이썬 C는 네. 그 이후로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네. 가장 교육용 언어로서 네. 교육을 많이 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C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고, 이런 언어들이 이제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논리를 익히는데 많이 활용됐던 도구들이죠. 이제 이런 언어를 가지고 네. 교육 과정으로 이제 어떻게 학생들에게 접목을 시킬까.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쭉 보면 네. 맥락이 그렇더라고요. 문제 해결이 제일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보 윤리 의식 이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체험을 해보도록 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인데 너무 학부모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까운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코딩이라고 하는 정도만 익히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애들이 거부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축구를 하듯이 한 번, 두 번 차보고 중학교도 한 번, 두 번 차보고 이렇게 흥미를 좀 가지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코딩을 많이 시키다 보면 일찍부터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코딩 교육은 우리 실생활에,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교,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꼭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국영수처럼 막 억지로 시키는 것 없이 네, 정말로 맞아요. 재밌게 맞아요. 이것을 내가 언젠가는 관심을 가질 분야구나 이런 느낌만 줘도 일단은 좋겠고요, 그죠? 중학교 과정은 또 달라요. 그래요? 네, 중학교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탁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게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과목을 배워야 하니까 그런 한 과목이라면 어떤 과목이죠? 예를 들어서 정보라는 과목으로 수업 시간에 정보라는 과목에 네, 있어요. 그런데 34시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34시간 가지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까지의 능력은 향상되지 않을 거예요. 짧아요. 시간이 택없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요, 예. 이 원스톱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좀 간질간질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늘상 그러해 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포커스 맞춰서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아까도 초등도 물론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프로그램의 로직, 프로그램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익혀라 그런 얘기로
알고리즘, 기초 알고리즘을 배우도록 했어요.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야 이거를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교과 과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잘하면은 프로그램을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든지 어떤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제가 이사님 또 뭐 원장님 네. 학원에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학원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놀랬고요.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또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노트북. 네. 노트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아이들도 그거 뭐 이상한 이상한 문제 뭐 성냥 계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몽타주로 그려놓고 여기 하나만 더 바꾸면 뭐가 어때는 어쨌든 그 문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었죠. 그 이후로 이제 쭉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까처럼 학교에서도 참 고등학교도 얘기해 줄 건가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그럼 포인트. 지금 그래요? 네. 그럼 중학교는 그렇게 하고요. 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네. 고등학교도 이 고급 알고리즘을 배우고 네. 그러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도록 했어요. 교육부에서는. 근데 프로젝트라는 게 혼자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팀별로, 조별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그리고 어떤 걸 만들 것인가. 고등학교에 그런 교육과정이라고요? 예. 그게 이제 내년에 적용되는 거죠. 근데 내년에? 이 부분을 잘 하면 엄청 재밌어요. 막 액티비티를 하게. 네네네. 근데 이제 잘못하면 과제라고 되고 짐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타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니 계속 하는데요. 네. 저 헤드폰 소리가 나서요. 좀 꺼달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활동 중심의 그 작품 완성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학생들은 아마 좀 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관심 있는 아이들은 엄청 재미있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채택하는 과목을 보니까 언어를 보니까 네. 언어 종류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선택했고 자바가 아니고 또 C도 아니고 똑같아요. 뭘 했든 관계없는데 이 파이썬 언어가 조금은 수월해요. 그 중에 제일 수월한 거를 선택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잘 배워만 두면 대학교 가거나 사회 나와서 엄청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완전히 졸업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대학은 다 졸업하지 못했는데 전문 대학을 다 졸업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와서 곧바로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자마자 직업 훈련원 같은 데를 간 거예요. 네. 가서 언어 교육을 3개월을 하고 자격증을 따죠. 그러고 이제 곧바로 취직이 됐어요. 처음에 취직한 데는 연봉으로 따졌을 때 1,800인데 밤 12시까지 일을 시키는 거야. 네. 거기 회사에서요. 네. 프로그래머는 딱 하나야. 근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로 간 데는 이제 연봉 2,400.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5개월 다녔던 거예요. 네. 그러고서 다시 2,400이 되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인력들이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해가지고 일자리 현장에서는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 이제 요즘인데요. 어쨌든 프로그래머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뽑고 있고 뭐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처럼 뭐 인도에서 수입을 해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코딩 교육은 뭐 우리가 2030년 되면 뭐 1인 메이커 시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한 40, 50대 이렇게 은퇴해서 치킨점 창업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자기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뭐 정말 수백억, 그죠? 수천억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하면 네. 늘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하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따로 있는 거죠, 나중에. 그죠? 예. 얘기할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 어쨌든 초등학교 교육은 어떻고, 중학교 교육은 어떻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는 지금 웬만한 대학들은 다 교양 필수로 배운다. 일부 안 배우는 학교가 있다면 살짝 좀 이상한 거고요. 살짝 실은 거의 다 배우고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이 코딩 교육, 뭐 좀 더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어 교육을 반드시 배워라. 그러면 취직 걱정 없다. 제가 할 얘기를 다 하네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얘기여서.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언어 교육만큼은 아이들 정말로 재밌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이놈 공부했니 말았니 뭐 이런 거 없이 이 아이가 정말로 재밌게 이렇게 하다 보면 걔가 어느 날 뭐 29살 학교도 빈둥빈둥 다니다가 말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퐁 하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뭐 기통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호강도 해드리는 뭐 이런 언어는 좀 아저씨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까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냉정히 언어 교육이다. 근데 이 언어 교육을 하는 학원이 그다지 많지 네. 않죠. 많지 않죠. 많지. 왜냐하면 역시 교사 문제인데요. 네, 그분들이 전공을 하더라도 잠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고 학교 교육에 선생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이제 전국에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 준비된 교사님들이 한 1,300여 명이 계시고 전국의 학교가 12,000개 되는데요. 중학교만 한 3. 중학교만 가르쳐요? 아니 중학교 교사분들이 그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다. 준비는 하고 있다. 알고 계신 건 중학교 거만 알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어쨌든 국가가 열심히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맞아요. 하라고 이 프로그램은 아까처럼 고등학교 과정까지 쭉 있는 프로그램인데 정말로 이 프로그램만큼은 국영수하고 다른 학습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